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유근일 선생입니다. 저는 유근일 칼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도 대단합니다. 제목이요. 엉터리 72억 출구조사가 일으킨 왜곡. 국민의힘 지지 않았다. 4년 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물려받은 국힘 의석수 오히려 늘었는데 패배라고? 4년 전 우파 무소속 4명 감안해도 지역구 2석 순증. 이재명 민주당은 지역 비례 모두 줄었다.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 72억 투입 엉터리 방송 3사 출구조사에 휘둘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자 국힘 의석수 늘었나 줄었나? 103석에서 108석.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추슬려야 한다. 다시 일어서 가야 한다. 자유, 보수, 우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럴 이유도 실은 없다. 22대 국회 상황이 21대 국회 때보다 국민의힘에 치명적으로 더 나빠진 것은 없다. 21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수는 지역구 84석 플러스 비례 19석 103석이었다. 지역구 중 4석은 무소속이었다. 22대 국회는 지역구 90석 플러스 비례 8석 108석이다. 지역구가 6석으로 늘었다. 그것도 순증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바람잡이. 72억 원 조사 국힘 85에서 105석 예측. 관역조차 벗어난 이런 조사 왜 하나? 그 돈 모두 결국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 여론조사 업체들만 돈방석. 상황이 이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쇼크에 빠져 있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우리에겐 더군다나 호재도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저쪽 친구들이 걸려있는 사법 리스크의 저주다. 선거에서 이겼든 졌든 당선되었든 어쨌든 이재명이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재판을 모면할 수 있겠나? 판결이 났다 하면 그가 어떻게 유죄를 면할 수 있겠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가 받을 최종 판결은 단기 징역형이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깜빵이다. 그가 그 안에서 하루 3차례씩 열어야 할 것은 구통이다. 이재명도 조국도 가야 할 곳은 깜빵. 어찌 이재명 하나뿐일까? 조국도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몸이다. 대법 심리가 1년을 끌겠는가 2년을 끌겠는가? 그 자신도 그걸 알기에 깜빵에 가면 스쿼트와 푸시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 아무렴 양문석도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입건될 모양이다. 그 역시 무사태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준혁은 이화여대와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손 좀 날 거다. 이재명 안 만났다고 힐난하는 TV조선 무시하라. 앞으로 있을 내전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기하려 한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인가? 문무겸전의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결연한 사생관이 있었다. 사리사욕을 도모한 적 없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치 사형수였다. 목숨을 건 배팅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체인벌린 같은 유화책에 빠지지 말고 처칠 같은 피와 땀과 눈물의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 언론의 자기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메이저 언론에 휘둘리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물론 100% 잘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정통 자유의 가치관과 정책, 특히 자유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 근래 어떤 대통령보다도 돋보였다. 노동, 교육 분야의 그의 개혁, 최근의 민생 공약들도 주목할 만했다. 좌파들의 뇌물, 배임, 위증교사, 사법거래, 50억 클럽, 김정은에 대한 USB 국가기밀 전달에 비하면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니 황상무 설화니 하는 따위들은 정말 별것도 아니었다. 일어나라 자유인들. 일부 경박한 언론들과 우파 국민의 다급함이 만들어낸 72억짜리와 72억짜리 출구조사의 쇼크에서 깨어나 2027 대선에 이르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 승리하리라. 이렇게 아주 멋진 칼럼입니다. 용기를 주고 또 제대로 된 분석이죠. 그러네요. 6석 오히려 늘은 건데 이제 뭐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하길로 우리가 원했고 바랬는데 한동훈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좌절감이 드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유근일 칼럼대로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이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결기로 그 사이비 우파 같은 언론 휘둘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특히 TV조선, 조선일보 우파 신문 방송의 대표 선수인데 대표 선수가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휘둘려서 우파 대표 선수니까 대표 선수가 저런 논조를 쓰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하나? 이렇게 위축될 수 있어요. 그 선수가 조선일보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싸울
것인가인데요. 향후에 보궐선거가 여러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많이 나왔어요. 뭐 우수수 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 이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은 이 지금 국회판이 또 지금 판하고 완전 달라져요. 저쪽엔 보궐선거가 대부분 저쪽이에요. 민주당이면 조국 당인데 거기서 보궐선거에 나면서 우수수 빠지잖아요. 그거를 국힘당이 먹으면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늘고 그러니까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폭력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시죠. 전투력이 약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저는 이제 부정선거 타서 졌다고 보는데 그것도 전투력이 약하니까 부정선거를 허용한 거죠. 제가 어저께 첫 방송에서 이제 예측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예측 실패한 거 맞죠? 그러나 제가 두 가지를 예측을 했어요. 제가 너아라 TV에 나가서든 강용석 TV에 나가서든 이봉규 TV에서든 151석 자유우파가 국힘당과 자유통일당이 합쳐서 151석 할 것이다 하면서 단 부정선거가 없을 경우 표를 달고요. 부정선거를 탄다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압승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여러 번 예측을 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부정선거를 탄다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쳐서 압승할 것이다. 압승했잖아요. 부정선거 탔잖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예측을 했는데 부정선거 안 탔을 때의 결과, 부정선거 탔을 때의 결과, 그건 부정선거 탔을 때의 결과는 맞췄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 주장인데 제 주장이 꼭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외통수예요. 부정선거 수사하면 그게 외통수입니다. 애들 꼼짝 못하게 할 외통수예요. 그런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음 지도부가 지금 물망에 거론되는 사람이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다선이고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로 당대표가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전투력들 세 사람 다 그렇게 전투력이 센 사람들은 아닌데 뭐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안정감들은 있겠죠. 안정감 있게 여당을 꾸려갈 사람들이면은 분명합니다. 세 사람 다 전투력면은 뭐 거시기한데 그래도 전투력을 발휘해 주기를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그럼 전투력이 딸리면 저는 이런 방법 썼으면 좋겠어요. 세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묻히기 싫으면 피묻힐 선수를 고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이제 자유통일당이에요. 자유통일당하고 연합전선을 펴서 이게 굳은 일을 하청을 주세요. 현대자동차가요. 현대자동차가 다 안 만들잖아요. 그 밑에 제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다 부품들 다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힘당에서 다 못하니까 하청을 이런 굳은 일은 자유통일당이 하게끔 또 이런 부정선거 같은 거는 민경욱이나 도태우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하게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세요. 돈 주고 아웃소싱 주라는 게 아니라 특위 같은 거 열면서 그 사람들을 간사로 모시든 아니면 특별 초빙을 하든 해서 좀 뭔가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그럼 얼마나 신나게 부정선거가 싸울 겁니까? 자기가 피 묻히기 싫으면 민경욱한테 떠맡겨. 도태우한테 떠맡기고. 그리고 그 밖에 변호사들 박주현 변호사 등 뭐 많아요. 자유통일당에 구주화 변호사도 있고. 부정선거 지금까지 싸운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응용을 하면서 중동 문제를 다루는데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놓으면서 중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이 극동아시아는 일본과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국제정치에 아웃소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는 영국이 그냥 탁 해서 유럽에 어떻게 이렇게 탁 하게 나토와 이렇게 미국이 다 하려고 그러면 힘에 버겁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힘당도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 우파의 힘을 나눠서 또 여기 또 결정적인 또 우파 피커들이 유튜브에 또 많으니까 유튜브하고도 좀 이렇게 좀 협조를 좀 우리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이제 알아주기만 해도 돼. 근데 우리는 무시하잖아. 우리 음모론자리야. 좀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앞으로 이 외통수를 잘 활용해서 꺾이지 마시고 이거 또 직접 지시하시기 뭐 하면은 뭐 이상민이라든가 국정원장을 통해서 뭔가 발견하게 하면 되잖아요. 직접 말하시기 꺼려우면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좀 깊숙하게 좀 알아봐. 뭐 많이 떠들고 이상하게 나왔대던데 깊숙하게. 그러면 그냥 경찰 차원에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국정원 차원에서 조사하면 되고 선관위 걔들은 못 믿으니까 외통수를 건드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그다음에 당에서는 권영세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이제 투쟁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하고 우리의 우군을 넓혀서 투쟁하는 정치의 묘미를 좀 발휘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 전투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잘할 새 없어요. 다 이재명 조국 감옥 가. 양문석이 이거 뭐 다 보궐선거 걱정하세요.